자, 되기 전에 세 번째 지문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고요. 자, 전형적인 예시형 보기입니다. 보기를 좀 잘 활용해서 언급되는 걸 제때제때 빨리 적용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17번은 매우 쉬워요. 6평에 가나형에 나왔던 그 임대차 보호법 적용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풀립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은 문단마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문단마다 이 사람이 제시해주는 대로 사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제시해주는 대로 읽어도 돼요. 그러면은 좀 쉽게 풀리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은 묻는 것들이 좀 분산돼 있네요. 분산돼 있기 때문에 문단마다 털면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대충 녹음, 추금 이건 좀 디지털인 것 같죠? 이런 거 묻는 것 같습니다. 비트 압축도 한다 그러고 청각 특성 묻는 게 최소 가청 강도 임계대역 여기도 임계대역이죠. 차폐음 이 세 가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추론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좀 그림 매개를 이용해서 풀면 쉬워요. 자, 17번은 묻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 A에서 D의 주파수 크기, 청각 특성이 이 두 개인가 봐요. 제시한 가상의 표인데 다른 임계대역에 있답니다. 묻는 게 지금 주파수, 소리 크기, 가청 강도, 최대 차폐 문턱값 이 네 가지의 항목이고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선지에서 묻는 게 중요하죠. 차폐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 중 하나는 여기 뒤에서부터 나오겠죠. 청각 특성 설명 나온 때부터 차폐 여부에 대한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일부러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비트의 개수예요. 임계대역의 폭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의 또 개수예요. 자, 차폐 여부와 비트의 할당 개수, 그 다음에 뭐였죠? 임계대역의 폭입니다. 이것만 목적으로 두면서 읽어도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자, 가볼게요.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축음기가 그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디지털로 이동하죠.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이런 바늘이 있겠죠? 원판이 있을 거고 LP판 나팔을 준비합니다.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주면은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겠죠. 나팔에. 그러면 진동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그 판에 홈을 만들어서 소리를 저장합니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은 아날로그였대요. 1문단은 그럼 이거에 대한 거네요. 초기 녹음기의 저장 방법 맞아요. 그러면 최근 매체가 이 문단에 나오나 잠깐 볼게요. 현재는 최근이죠. 디지털, 오디오 차이점 이해하면서 읽는 게 괜찮은 방법이겠죠. 이 문단 미리 스포 좀 당할게요.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난점이 있나봐요. 이 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했나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녹음기. 자, 초기 녹음기는 아날로그죠. 자, 이건 상식선의 선지네요.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 다음에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는 저장된 소리가 아닌가요? 이 상식적으로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도 디지털로 저장한 건데 나머지 안 나왔네요.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서 파일로 저장한대요. 방금 이번에 15번에 2번 선지 나왔네요. 저장된 소리 맞습니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하대요. 소리 크기의 비트 할당 개수는 균일하답니다. 그쵸? 자, 소리 크기의 비트 할당 개수는 균일해요. 그럼 압축할 때만 정말 균일한지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의 16비트래요.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이 달라진대요. 뭐 010101 이걸 다르게 한다는 거죠.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뭐 예를 들어 16에서 32가 되면은 원음에 가까워진대요. 음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전송하기에 많다. 난점 나왔네요. 이번에 나온 난점. 압축을 해야겠네요. 당연히. 사실 보기에 나왔죠. 압축은. 그래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압축할 필요가 있다. 2번은 나왔고요. 3번.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고 했나요? 소리 크기는 비트의 각 자릿수의 변동에 대한 변수죠. 답은 3번이네요. 벌써. 변수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비트의 개수를 할당한다 했죠. 답은 3번이네요. 압축하면 달라지나봐요. 그죠? 자, 비트를 많이 사용하면은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압축할 때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인 거죠. 이 문단까지 다 풀리게 해놨네요. 자,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빨리 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라는 걸 이용한대요. 이진수랑 관련된 거니까.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해서, 그러면은 좀 용량이 줄겠죠.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거래요.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 한자에 써있죠. 최소값인데 들을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그 다음에 차폐가 있대요. 그럼 이제 이것보다 낮은 거는 제거해야겠죠. 어차피 안 들리는데 뭐하러 압축해. 최소 각청 강도는 조용할 때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래요. 미니멈 값이다.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네요. 지금 두 변수가 나왔어요. 이거가 미니멈 값이에요. 언제? 조용할 때. 그쵸? 주파수마다 그리고 다르다 그랬는데 1000과 10,000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린대요. 그렇구만. 얘네네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려요. 근데 100 이하의 저음에서는 소리 크기가 훨씬 커야 된대요. 그죠? 얘네 진짜 작네요. 아주 작아 들리는데 얘는 100에 가까우니까 좀 커야 돼요.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랬고 최소 가청 강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데시벨이 아니라 애초에 헤르츠예요. 이거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 아니라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죠. 정의가. 자, 그 다음에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죠. 이거 보기에서 봤잖아요. 커요. 맞아요. 임계대역은 몰라요 아직. 자, 이제 차폐음과 임계대역 나오겠네요. 한편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차폐는 이거네요. 이건 시끄러울 때네. 큰 소리로. 조용할 때가 아니라. 차이가 있네요.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난대요. 그럼 저 보기에서도 500 차이 나는 그 세 개끼리의 차폐가 쉽겠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그냥 안 일어나 버린다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임계대역이래요. 자, 차폐음의 주파수가 있어요. 얘가 기준인데 그걸 기준으로 미니멈과 맥시멈, 차폐가 일어나는, 좀 묘사형 설명이라서 그림 매개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 구간이 임계대역이래요. 뭐 대충 이거를 100이라고 친다면 100 정도 되겠죠.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임계대역이 넓대요. 그럼 일로 갈수록 임계대역이 넓어지겠네요. 그쵸? 자, 임계대역이 넓어질 겁니다. 그렇구요. 임계대역이라고 써놓고 갈게요. 뭐 묻는 게 지금 임계대역 폭이 나왔거든요. 폭 한번 봐볼까요? 임계대역의 폭입니다. 4번이 묻네요.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같긴 하네요. 그러면 같은 차폐 문턱값이어도 임계대역의 폭은 C가 더 넓어야 됩니다. 4번 답이 아니죠.
자, 지각보호와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걸 안 읽었네요.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 차폐 문턱값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시끄러울 때 들을 수 있는 최소값인 거예요. 그럼 소리 크기는 이것보다 작네요. 얘는 차폐가 일어났죠. 그죠? 나머지는 차폐가 안 일어났네요. 다 더 크죠, 차폐 문턱값보다. 그럼 1, 2번 둘 다 틀렸어요. 1,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벌써 답이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아니죠. 이거죠. 이걸 기준으로 미니멈과 맥시멈. 저음에서 고음의 임계대역은 고음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이거 보기에서 풀고 왔죠. 문제간 협응하네요.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가 차폐음입니다. 차폐해주는 음이죠. 5번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자, 차폐음이 여기 있어요.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다. 임계대역이 이건데 그냥 이거 가지고 풀게요. 임계대역의 폭이 100인데 얘보다 100만큼 또 떨어진 애가 있어. 그럼 임계대역 폭을 넘어선 게 맞잖아요. 차폐가 안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림 매개로 풀면 좀 쉽죠. 지금 보기만 남았어요.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 임계대역 나눈 게 보기였습니다. A, B, C, D죠. 각 임계대역에서 최저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문턱값도 구했습니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해당 소리의 비트를 많이 할당한대요. 자, 가볼게요. 소리 크기와 문턱값의 차이 8입니다. 10이죠. 25죠. 49입니다. 그러면은 비트도 압축할 때 비트 할당도 2순위죠. A, B, C, D입니다. 비트 할당 계수 나왔네요. 소리 크기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비트 할당 계수는 다 달라요. 5번이 답이네요. C보다 D에 더 많은 비트 할당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풀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거 제거한대요. 뭐 문제는 다 풀었기 때문에 크게 배터리가 신경이 안 쓰이네요. 그래서 압축을 한다 라고 함으로써 예시형 보기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리고 그림 매개를 어떻게 쓰는지 묻는 거 파악해서 제때제때 적용해서 어떻게 쉽게 푸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